OECD 국가 중 잠 부족 국가 1위 대한민국.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불면증. 잠을 못 잔다는 것이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고혈압은 물론이고 혈관성 치매, 뇌 손상,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사망할 수도 있다? 잠을 자지 못하면 혈관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돼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 손상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장애 환자 4,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8배나 높았다. 오랫동안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2명의 주부. 제작진은 검사를 통해 불면증이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제가 불면증을 겪은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밤에 12시 넘어서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불빛이 조금만 비춰도 잠을 못 자요. 신혼 초부터 그랬으니까는 약 한 30년 정도요. 저녁에 한 11시에서 12시 정도 돼갖고 잠을 좀 자려고 그러면은 더 생생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혈관이 많이 꼬여 있네요. 그렇죠? 일자로 펴져야 돼요. 응? 근데 다 구불구불해져 있네, 그렇죠? 강나영님의 경우에 모세혈관은 많이 꼬여 있으면서 충혈되어 있는 상태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미세순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이 상태는 더 악화될 걸로 보여지고 고이스님의 경우는 모세혈관 상태는 이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빈약한 모세혈관은 혈관이 얇고 가늘고 짧은 그래서 말초 쪽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모세혈관 상태를 보였습니다. 선명하고 곧게 뻗어 있어야 할 혈관. 하지만 이와 달리 불면증을 앓고 있는 2명의 주부 모두 혈관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이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관찰해본 모세혈관 상태는 미세순환 장애에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불면증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더 많아진다는데 춥고 밤에 긴 겨울에는 불면증 등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은 추우면 난방을 하게 돼 있고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가 오르면서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특히 코 안에 건조가 되면 코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을 벌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요. 수면 무호흡증, 수면 호흡 장애가 더 유발되면서 그로 인해서 불면증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일조량이 짧아짐에 따라서 수면에 필요한 적절한 햇빛을 뇌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년 사이에 60%나 증가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불면증. 그렇다면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불면증의 원인에는 과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일명 밤의 호르몬으로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체내 이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반대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새벽에 자주 깬다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수면 호르몬으로 이마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송과선에서 분비된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생성을 시작해 어두운 밤이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멜라토닌 호르몬 양은 점점 줄어들어 50대가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 50대는 20대의 절반, 60대는 3분의 1밖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감소하는데요. 때문에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와 식생활 개선으로 불면증과 고혈압 완화에 도움을 준 중년 여성의 건강 비법과 겨울철 부족한 멜라토닌을 보충해 불면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식재료의 정체는
한겨울 바다에서 나는 천연 수면제가 있는데요. 불면증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식재료는 바로 과메기입니다.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는 바로 과메기. 과메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제철로 청어나 꽁치를 추운 겨울 바닷바람에 말린 음식을 말하는데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과메기는 청어를 이용해 만들었지만 80년대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은 주로 꽁치를 이용해 과메기를 만들고 있다. 과메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 해풍에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3일이 지나야 비로소 먹음직스러운 과메기가 탄생한다고 한다.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한 이틀째 말린 겁니다. 표면이 선홍빛이 나야 되고 윤기가 흘러야 됩니다. 맛있는 과메기는 두께가 얇은 것보다는 살이 통통하고 선홍빛이 돌며 표면에 기름기가 도는 것을 고르면 된다. 겨울철 별미 중의 별미 과메기. 고소한 맛과 쫀득한 식감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과메기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날씨가 추워질수록 과메기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진다는데 평소보다 약간 추워지는 계절에 손님들이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과메기를 많이 드시고 계세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매력 만점 과메기. 씹을수록 고소하고 쫀득거리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강점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효과. 아침에 일어나면 기름기가 있잖아요. 유분이 확연히 달라요. 그럼 내일도 피부민이 돼 계시겠네요? 그렇죠. 이 과메기의 내장 쪽에 그 섭쌀한 맛, 그런 맛 때문에 과메기도 좋아하고, 또 과메기하고 술을 먹으면 또 숙취가 빨리 사라지고. 흔히 술안주로만 생각하는 과메기. 혹시 사람들은 과메기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먹고 있는 것일까? 과메기는 피부에만 좋다고만 들었지 불면증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술 때문에 술이 땡기니까 술을 부르는 과메기 불면증이. 그렇다면 과메기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해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과메기는 꽁치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의 함량은 낮아지고 영양 성분의 함량은 높아지는데 특히 단백질의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단백질 안에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수면에 관여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꽁치를 그냥 먹는 것보다 과메기로 먹었을 때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트립토판은 불면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의 주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 트립토판 성분이 꽁치에 매우 풍부하게 함유돼 있기 때문에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 과메기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데 과메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인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음식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인데 특히 동물성 오메가3 지방산에는 DHA라는 것이 풍부합니다. DHA가 부족하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아지고 이것이 수면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과메기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해주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선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집단에서 수면 시간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식탁에 흔히 오르는 고등어나 삼치보다 더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과메기.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보다 과메기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고등어나 삼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지만 굽거나 익혀서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을 거의 섭취할 수 없습니다. 생선을 익혀서 먹으면 오메가3를 섭취하기 힘들다는데 반면 과메기는 열 처리를 하지 않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생으로 먹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를 손실 없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라고 하더라도 덩치가 큰 생선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중금속이 축적될 위험이 높은데요. 꽁치는 비교적 크기가 작아서 중금속 걱정 없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과메기. 불면증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과메기 활용법을 알아보기 위해 홍성란 요리연구가를 찾았다. 이 과메기 보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술안주가 생각나요. 그렇죠. 바로 겨울철 대표적인 술안주로 바로 이 과메기를 많이 드시는데요. 보통은 채소랑 초고추장에 찍어서 그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밥 반찬으로 손색이 없는 과메기 활용법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과메기 볶음 고추장입니다. 먼저 과메기는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야 하는데 꼬리 쪽에 이렇게 좀 단단한 부분 조금 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쪽 보면은 여기서 껍질이 잘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벌어지죠.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잡아 당기면 돼요. 껍질을 제거한 과메기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위해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찢어서 준비한 다음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3큰술, 참기름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과메기 볶음 고추장을 만들 때 함께 넣으면 좋은 식재료가 있다는데 짠! 고구마입니다. 겨울철에 지금 집집마다 고구마 다 저장해 놓고 계시잖아요. 이 고구마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저염식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또 자체적인 단맛으로 인해서 설탕 대신에 활용하기에 매우 좋아요. 그렇다면 과메기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불면증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구마 100g에는 429mg 정도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륨 성분이 몸에 긴장된 근육을 이완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먹 반 개 크기의 찐 고구마를 고추장 양념장에 넣고 충분히 섞어준다. 고구마 자체의 부드러움과 달콤함 때문에 이제 맛의 조화도 굉장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볶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풍미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처럼 우리 쌈장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활용해주면은 훨씬 더 저염식으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한 가지 재료가 더 있다는데 바로 마늘이에요. 이 마늘로 인해서 과메기 특유의 좀 비릿한 향도 감싸줄 수가 있으면서 마늘이 가지고 있는 알리신 성분으로 인해서 숙면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생선에 들어있는 티아민나제라는 성분은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성질이 있는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1의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에 과메기는 마늘과 함께 먹는 게 좋다는 것. 잘 섞어준 양념장은 기름을 두른 팬에 볶아주면 되는데 물 반컵을 넣고 약한 불에서 5분간 볶아준다. 불을 끄고 남은 열기를 살짝 날려준 다음에 이때 과메기를 넣어줄 거예요.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손실이 없도록 과메기를 마지막에 넣고 섞어주면 완성! 이렇게 과메기 볶음 고추장은요, 만들어둔 다음에 통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서 그때그때 두고두고 드시기에 굉장히 편리해요.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과메기 요리법 2번째. 이 과메기는요, 오메가3를 비롯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위장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요리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도 저녁에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과메기 쌈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름은 과메기 숙면 한쌈입니다. 먼저 껍질 벗긴 과메기를 손가락 하나 길이로 잘게 잘라준다. 과메기를 이제 통으로 이렇게 그냥 큰 채로 활용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가늘게 채를 썰면 다른 채 썬 재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식감도 훨씬 더 좋아지고 또 보기에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져요. 함께 곁들일 쪽파, 배, 홍고추도 과메기 길이에 맞춰 잘라주고 생김과 깻잎을 준비하면 되는데
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그 과메기 싸 먹을 때 먹는 재료들이랑 다른 게 없네요. 네, 흔히 이제 뭐 상추나 뭐 배추나 뭐 미역 많이 싸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밖에 제가 좀 특별한 재료 하나 준비를 했어요. 바로 짠! 양배추입니다. 과메기와 함께 숙면을 도와줄 식재료는 바로 양배추. 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 속의 비타민 U는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과메기와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을 보호해줘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쌈으로 만들 양배추는 찜기에 쪄주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통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해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맛있는 식감으로 즐길 수 있어요.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양배추를 쪄주면 부드러운 식감을 잘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비타민 U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 김바리 위에다가 이렇게 김밥 싸는 것처럼 양배추를 감쌀 거예요. 양배추를 넓게 펴준 다음 모든 재료를 올리고 말아주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과메기 숙면 한쌈 완성! 이렇게 한 입에 먹기 편한 숙면 한쌈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잘 어울릴 새콤한 소스도 만들어 볼 거예요. 양파와 홍고추를 잘게 다진 다음 참기름 1큰술, 매실청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준다. 자, 이제 이 식초를 넣어줄 건데요. 이 식초는 과메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줌으로써 심신 안정과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식초 또한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데 꽁치를 과메기로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칼슘은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서 칼슘 부족 현상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에 든 구연산은 과메기 속에 칼슘을 끌어내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과메기를 먹을 때는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 도움을 줘 혈관 건강에도 좋은 과메기 숙면 한쌈.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과메기. 하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다는데 과메기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통풍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드실 경우에는 통풍이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과메기는 열량이 다소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염려가 있으므로 하루에 한 마리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과메기에 이어 겨울철 불면증을 완화하고 혈관 질환에도 좋은 또 다른 식재료는 무엇일까? 네, 겨울철에는 줄어든 일조량으로 멜라토닌